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8대0 인용 파면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천막장사에서 탄핵 인용 촉구 밤샘 농성을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 윤종군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종군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오전에 윤종군 의원님 페이스북 방문해 보니까 네. 가장 최근에 올려놓은 사진이 광화문 천막 농성장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네네.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최근에 찍은 사진. 아니, 어제 밤에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밤에 제가 6시부터 9시까지 당번이라 그러셨군요. 저희 초선 의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 갔었고 근데 가니까 살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뭐 어떤 걸 줘요? 주로 먹을 거? 뭐 음료수도 주시고 집에서 본인이 만든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 빵도 주시고? 예, 샌드위치도 주시고 또 뭐 본인이 직접 만든 과자라고 과자도? 이런 것도 주시고 오, 그러세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제 결정이 임박하니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농담도 하고 좀 즐거운 얘기도 하고 일부러 네, 네. 예, 그렇게 좀 뭐 사실- 감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긴장되니까 예. 운동 선수들도 이렇게 쭉 오면서 긴장될 때 옆에 네.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들이 마지막 연장전 갔을 때 막 수다를 떨거든요. 캐디하고.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오늘 이제 철야 밤샘 농성 천막 당사에서 있다고 하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또 가세요? 예, 저도 이제 저녁에 광화문 집에 나가봐야죠. 그러세요. 예.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뭐 비상 상황이라 의원들이 이제 의원회관에서 네.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들 막 감기에 뭐에 지금. 그래요? 예. 지금 약간 기침하시는 예, 것 저도 같은데 계속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회관에서 자니까. 예. 되게 우리 가족들이 또 안쓰러워하시는 그런 면도 있겠어요. 예, 그럼요. 예. 네네. 자, 헌재 주변 150m 진공 상태지만 또 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일 선고 전후에서는 그 규모가 수십만에 이를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네. 뭐 이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칫 뭐 조그만 불상사도 나올까 이게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고 경찰이 이제 안전 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건 우리가 좀 이게 안전사고 안 나게 조심하자 뭐 이런 것 좀 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뭐 당 차원에서 따로 안전 대책을 이제 발표한 건 없고요. 네네. 이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네. 여럿이 좀 같이 다니고 너무 이제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런 뭐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네. 너무 자극적인 이제 언행 이제 하지 말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 행정당국에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예. 시위 군중이 이제 물리적으로 접촉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4분이 사망하고 막 폭동을 선동하고 이랬던 분들이 유죄 판결 받고 이랬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이 좀 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들은 다 이제 지역 사무실에 또 이제 이렇게 좀 시위대가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예상이 그래요? 되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이제 경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순찰차 이제 지역 야당 의원 사무실에 이렇게 뭐 당분간 이렇게 배치해 놓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밤에 새벽에 여성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네. 정말 몇 안 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이런 정말 저 치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걱정하는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8대0 만장일치 인용 이거를 이제 그 공언하고 있고요. 자, 정치권 안팎에선 7대1, 6대2, 5대3, 4대4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소문의 형태로 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윤종군 의원님께서 최신의 정보로 지금 예. 입수하신 어떻게 됩니까 내일 결론이? 뭐 정보를 입수한 건 아니고요. 이제 희망사항이고 뭐 네. 8대0 외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러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8대0으로 확신하신 이유는요? 네. 일단 이제 지금
파면 이제 선고를 하는 5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첫 번째가 계엄 선포의 절차와 요건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인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명백히 밝혀졌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포구령 1호의 유연성,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활동을 이제 침해하고 심지어 뭐 의사들까지도 처단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배했기 때문에 포구령 1호의 유연성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입증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 시도했던 것인데 이것은 뭐 생방송으로 다 화면으로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선관위 장악인데 이거는 5가지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사유입니다. 나머지 4개가 다 기각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관 체포 시도인데 이것도 이제 홍장원 메모라든가 여러 사람 각종군 이제 사령관 여러 사람의 이제 증언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5가지가 다 명백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데 뭐 4가지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는 4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한 선관위 이제 장악 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면 그거 할 때 법률 헌법 위반 심각한 근데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자, 당내 중진 박지원 의원은 파면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다.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이렇게 특정 그 재판관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뭐 을사오적 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 이제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게 이제 뭐 이게 어떤 인용을 촉구하는 이런 뜻이긴 한데 헌재 헌법재판관 입장에선 좀 이게 어떤 압박치고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그렇겠죠.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박찬대 대표가 을사 뭐 3적, 5적 이런 표현은 하진 않으신 걸로 했고요. 이것은 지도부 차원에서 금방 그러니까 이름을 거명을 했죠. 이름을 3명. 이름은 거명을 했죠. 근데 3명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랬나요? 현장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금방 지도부에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좀 우려되는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이제 개별적인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거명을 하는 사실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우리가 확인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도부에서 바로 헌법재판관 개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언행은 자제하라. 이게 자제령이 금방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당에서도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이 선고 임박한 시기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마은영 재판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막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뭐 옛날 무슨 뭐 밴드 이런 데 있었던 본인이 쓰지도 않은 글을 가지고 엄청난 인신공격 이런 게 막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명에 대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헌법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는 대단히 잘못된 이런 정치 행태들을 벌였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승복 문제, 승복을 둘러싸고 지금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뭐 승복을 해라. 우리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승복 메시지 냈다. 뭐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불복선언이다 했더니 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윤 대통령 학폭 가해자로 비유하면서 학폭이 벌어졌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도 못하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과하지 않고 이런 비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복 논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씌워질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 야당 의원들은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다 나왔지만 뭐 체포, 구금, 심지어 뭐 해체하고 수거의 대상이 됐던 그룹이잖아요. 야당은 그런 그룹에게 결과에 승복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성립이 되지 않는 프레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저희가 좀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승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유체 이탈 그 망언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1차 시기 때는 이제 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봐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한 지 지금 그 2주가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데 뭐 이게 몇 달 동안 고민한 일도 아니고 1초면 끝날 수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 헌법적 결정 이것을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법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상위법이 헌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고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이게 뭐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다. 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시는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 대행이었죠. 여기에 탄핵 소추안 탄핵 카드를 이제 만작거렸었는데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내일 선고가 나오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가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이제 뭐 강원 전략이 늘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있기 마련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상목 또 심우정 검찰총장 한덕수 이 세 분에 대해서 당내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상목 이제는 경제부총리네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의 뭐 한 달 동안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을 벌써 또 9번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애초에 이제 계엄 시작될 때 그 이제 예비비 하라고 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문건 이거를 이행하려고 했던 혐의 이것에 대해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 국채 투자 이게 이제 환투기잖아요, 일종의.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론이 매우 안 좋은데 해명이 또 더 문제예요. 거의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액인데 이거를 자녀 유학 뭐 비로 이제 이렇게 주려고 했다. 그러다가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다.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냈으면 거의 매달 혹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2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자녀 그 해외 유학비로 갖고 있다가 미국 국채를 샀다. 이게 별로 이렇게 좀 설득력이 좀 없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딸 이제 취업 비리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고 외교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윤석열 석방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첫 사례 아닙니까? 유일한 사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아마 예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전무적인 좀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바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바로 그 즉시 효력이 발효돼 가지고 바로 파면되고 전국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겁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뭐 안 그래도 이미 뭐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일각에서 추대설도 나오는데 당내 경선이 있을 걸로 보세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추대설은 제가 보기엔 이제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당내에서 당연히 이제 경쟁의 판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난번에도 당대표 선거 때도 사실 이제 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꼭 이번에 이제 후보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경선이 벌어지면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대 이것은 거의 뭐 현실화되진 않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건 경선이 있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표가 언제 이제 뭐 사퇴하느냐 뭐 네. 이런 논란들도 좀 있는데 두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즉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이게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극우 집회 또 이렇게 진보적인 집회들이 이제 충돌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시간을 갖고 전국이 좀 안정화되는 추이도 보고 좀 사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2달이라 예, 이거죠. 60일 안에 이제 끝나고 그러다 보면 30일 전까지는 후보 등록을 위해서 후보 선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또 한 번에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그 당내에서 선관위를 출범시켜야 되는 이런 최소한 필요한 행정적인 네.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는 진행을 하고 조기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사퇴 여부 이런 것은 전적으로 대표 본인이 네. 시기는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기각될 경우를 인용될 경우를 지금 여쭤봤고 반면에 이제 기각될 경우도 한번 가정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얘기해 온 걸 보면 사실 받아들일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뭐 승복 여부를 떠나서 예. 민주당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떤 대여 투쟁이랄까 네. 이 강도는 더 강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탄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모든 수단은 다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근데 저희로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인용이 아닌 상황은 전혀 전망하고 싶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뭐 윤석열 뭐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선거 날짜가 잡히고 나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이제 개헌?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계엄은 없고 개헌 이런 거 하면서 내치는 하지 않고 예. 뭐 외교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하겠다. 뭐 개헌 이런. 추진을 서두르겠다 이거를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어요. 예.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글쎄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여러 차례 진행된 10차례 넘게 진행된 그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너무 뻔뻔하게 이 거짓말하는 것을 전 국민이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님 정령 저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거의 뭐 울분을 토하듯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국민들이 정말 극소수 빼고는 거의 있지 않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개헌을 서두르겠다 국민의힘에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에서 개헌에 이렇게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가고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겁니까? 뭐 이제 개인 입장이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내란 수교의 복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상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예. 많이 이제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액션은 어떤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인정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당하고 또 그 부분이 유지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민주당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의회에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조치들을 한 축으로 하면서 네. 광장에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헌정수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네. 자, 4.2 재보궐선거 어제 치러졌습니다. 예. 이제 밤늦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부산시 교육감 이건 당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진보 단일 후보가 승리했고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특히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경남 거제시장. 자, 일단 김기현 전 대표는 민심의 죽비를 맞는다. 아픈 패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패배입니까? 이거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이걸 평가하자면. 김기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국힘의 이제 공식적인 뭐 예.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뭐 지역 선거로 의미를 축소하면서 민심 바로미터 뭐 이런 거로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우려스러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이제 참패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보면 역대급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겼거든요. 부산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 투표율이 26%인데 보궐선거도 20%좀 중후반대 아무리 낮아도 27, 8%뭐 이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26%면 굉장히 낮은 거고. 부산 교육감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이 투표율이. 부산 교육감은 22%밖에 안 됐습니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가까운. 거기가 표차. 아마 보수 후보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네.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보 후보가.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윤석열 내란의 어떤 위헌성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고 부산, 경남, 서울, 충청에서 민주당의 압승 굉장히 대대적인 약진을 이뤘고 네. 호남에서는 이제 지속 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고요. 호남이라는 거는 담양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조국혁신당이 이긴 거?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민의힘의 어떤 극우 선동 집단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심판, 우려 이런 것들이 보궐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 지점을 국민의힘이 좀 잘 봐야 된다. 최근에 보면 뭐 아주 전통적으로 보수 쪽에서 활동하셨던 뭐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빨리 하루빨리 극우 집단 뭐 여기랑 손 끊어야 된다. 정상 보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도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선거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6%라고 하는 대단히 낮은 투표율이면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보수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한 격차로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겼단 말입니다. 야당이. 이것이 주는 국민들이 주는 시그널을 국민의 힘이 좀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준석 의원이 SNS에 썼는데 강성 보수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분이 부산 교육감 선거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사전 투표에 응한 사람이 한 사람당 가짜 표를 한 장씩 만들어서 좌파 김석준에게 더해준 아주 과감한 조작 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들과 좀 절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는 뭐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어쨌든 모든 선거는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엄중히 보고 국민의힘도 좀 변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공식 논평이 또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와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네. 어떤 전국적인 민심을 반영한 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읽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특히 취지로 말씀하셨네요. 부산 이제 교육감 선거는 물론 이제 정당 추천은 네.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그렇게 낮은 22% 투표율에서도 거의 20% 가까운 표차로 진보교육감으로 평가받는 분이 당선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네. 최근에 있었던 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인가 거기서는 국민의힘이 사전 여론조사보다 굉장히 크게 이겼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판도가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 중대성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국민의힘에 할 말씀하셨고 이건 살짝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의원 윤종근 의원님 포함해서 6분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헌법재판관 탄핵 가능성 언급하면서 좀 보기에 따라서는 의원들을 체근하는 듯한 모양새 그런 게 연결돼서 일부 의원 뭐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새겨 듣겠다라고 얘기한 분이 계신가요? 새겨 듣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여하튼 그래서 뭐 김어준 씨가 민주당 상황이냐 이런 뭐 비난도 여권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날 형식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보통 패널들을 불러도 한 뭐 서너 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밤늦게 전날 6명이나 돼가지고 그냥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형식에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초선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저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 초선들이 이렇게 좀 강한 주장을 좀 하는 거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예,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이제 지도부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지도부가 세게 말하지 못한 걸 초선들이 대신 얘기해주는 측면도 그런 있다. 부분도 있고 네네. 지도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봤을 때 5 정도 톤으로 얘기를 네네.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저희는 의도적으로 7, 8의 주장을 하는 거죠.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하고 중진들하고 약간의 이제 견해차 이런 것은 늘 있어왔던 거고 그것이 어떤 당내 분열로 이어질 정도로 극단화되면 문제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와중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초선들을 다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아 그랬죠. 70명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맞고발을 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 딱 이제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김어준의 지령, 뭐 이재명 대표의 승인 이랬는데 지령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받는 지령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초선들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감사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초선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땡큐다. 키워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제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